보시면 됩니다. 자, 적분 2차시고요. 이거 마치기 전에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 할지. 아, 그리고 모의고사 이외에는 다음 주에 저 해설 강의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이외에 대한 피드백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그거. 다다음 주에 3회 실시하고 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수능 완성 다 보고, 그리고서는 좀 다른 또 좋은 모의고사 그거랑 EBS 그 공통모의고사 그 뜨면은 그거랑 어, 본게 뜨면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부분적분으로 저기 이 계산까지는 될 테니까 좀 점프를 해볼게요. 시간을 아껴 써야 되니까. 요거였나? 자, 요거죠. 마이너스 x 코사인에서 요것만 좀 컨닝을 할게요. 적분을 다 해놓은 것만. 자, 이걸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요거 2n 플러스 1파이 마이너스 n 파이. 자,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아, 맞아. 요것도 중요한 거 얘기하겠어요. 자, 자, 자. 이따 얘기할까? 근데 지금 너무 얘기하고 싶어. 우리 사인 x에서 아무 짓거리도 안 한 순수 사인 x에서 요거 하나 넓이가 몇이야? 2죠. 알고 계시죠? 그거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응용. 요거 넓이는 몇이야? 이거 덩어리 하나 넓이는. 사인 2x예요? 아, 아. 2분의 1, 저기, 이니까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예,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면은, 이렇게 되니까 찌부가 돼서 별반이 되는 게 맞아요. 역비죠, 역비. 자, 그, 넓이에서, 어, 여기 넓이를 구성하는 작은 이 실타래 하나하나가 절반이 되면 넓이가 절반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요거도 다 똑같이, 이거는 이제 균등하게 y가 2배가 되는 거니까 넓이 2배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내가 세 문제인가 봤거든. 오늘 저거에서. 어,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또 이렇게 뭐 배율 하는 거 얘기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뭐 말 안 해도 아시겠고. 자, 봐볼게요. 이거 이제 나열해서 정리하는 거. 이거 계산 스킬인데, 일단 얘는 0이죠. 왜냐하면 이거 적분을 하면은 이제 사인인데, 사인은 정수 파이에 대해서 전부 다 0이니까 이거 0으로 날아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해볼 건데, 자연수 n이니까 n이 1일 때부터 일단 몇 개를 나열을 해볼게요. 1이면 이제, 3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3파이면은 얘가 파이니까 플러스, 이거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시면은 파이, 저거 파이. 자,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맞죠? 파이? 맞아요. 자, 2일 때 이렇게 좀 몇 개를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러니까 얘는 홀수파이니까, 잉여류 표현으로 홀수니까, 홀수파이에서 자, 코사인 정리를 해보면. 자, 코사인은 짝수파이에선 1이고 홀수파이에선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 고정, 이런 거 파악하고 가시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거죠. 등차 수열이죠. 2씩 증가하는. 어. 마이너스 1 고정이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얘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그냥 n파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홀수 짝수를 분류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마이너스는 얘는 쌩까면 되죠. 우함수니까. 자, 그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 입장에서는 얘하고 마이너스를 쌩까서 x만 대입하시니까 그 2n 플러스 일반항이 바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말이죠. 그 얘는 고정. 그 점점점.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 머시기가 이게 이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이 홀수, n이 짝수일 때 저 마이너스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는 여기 이제 n파 원래 요거였죠. 어, 얘가 홀수일 때는 얘랑 이렇게 깨지게 돼서 마이너스 n파이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n파이가 되게 돼요.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왜냐면 얘만 바뀌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2n파이였는데 3n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일반항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말을 정리를 하면 이게 포인트죠. 코사인 x가 n파이 중에서 그러니까 x는 n파이 중에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프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짝수일 때는 저기 뭐야? 마이너스 n파이니까 이거 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건 내가 이제 노가다를 해본 건데 홀수만 보고 짝수만 봐보면은 어 그러니까 홀수끼리에서는 두 칸씩 건너뛰어야겠죠. 난 너무 노가다를 했구나. 아니 3씩. 그러니까 이게 n이 1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n이 1, 3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차는 실제로는 6파이겠죠. 6파이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1일 때 초항은 4파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2, 4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제 공차는 2파이겠죠. 2씩 뛰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어.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잉여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음. 자, 정리해서 써볼까요 하면은 자, 요것만 있으면 되죠. 어, 내가 얘가 홀수일 때니까 n에다가 2k-1 파이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2k 파이 이렇게 파이 써주시면은 이거 이제 n이 2k-1일 때 n이 2k일 때 하나의 k가 하나의 n에 대응되니까 k의 개수를 구하면은 n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은 6파이 k 마이너스 2파이 일반항이 얘는 6파이 k 요건데 2k일 때는 2파이 k 플러스 파이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이제 25파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도 그거를 적용시키고 얘한테도 그걸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짝수 번째에만 조금 뒤에까지 더 남고 홀수 번째는 금방 끝나더라고. 자 그럼 여기서 그 27 k가 6분의 27 2분의 13 즉 6.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개가 나오죠. 여기 있는 6개의 k에 대해서는 그 저기 홀수일 때 대입해서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고 17 9 나누기 약해서
맞아요. 죄송합니다. 4.5니까 4개 되겠죠. 네, 여기서는 저기 24니까 얘는 11. 어, 답이 15개였던 것 같은데? 16개인가? 답이 15개거든요. 24, 12, 1, 2, 3, 4. K가 1부터 24, 12. 2K일 때? 아, 짝수, 홀짝이 바뀌었나? 어, 6K 마이너스 K. 짝수 1 대입했을 때? 잠깐만요. 저 식의 순서만 바뀐 것 같거든. 얘를 보고 일반항만 뽑아내면은 홀수일 때가 6K 마이너스 2파이. 6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맞고, 짝수일 때가 2파이에다가, 이거 맞는데? 일단 그냥 나열을 해도 나오는데, 어, 27, 4.5, 4개? 뭐지? 이거 왜 한 개가 더 나오지? 이렇게 하면. 24, 12, 16개. K가 1, 더 4, N의 값이. 이게 4.xx. 홀수일 때가 4개가 나오는. 홀수일 때가 3개가 나오거든요. 네 번째에서 막혔단 말이지. 여기다 4를 대입하면은 22. 잠깐 25파이가 아닌가? 맞는데? 답이 16인가? 몇 번이냐? 9. 16이죠. 내가 저 15를 잘못한 거죠.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6이 나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다. 자, 여기서 1부터 4까지 4개, 여기서 12개니까 16개가 나오게 돼. 내가 저거를 나열을 하다가 22가 되는 건데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썼었네. 그다음에 정적분 정의의 함수 언급했었고, 그다음에 언급할 거 하나가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낼게요. 이게 이제 08 학년도 옛날이죠. 6평의 이제 기니리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fx가 절대값 x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저 유명 브랜드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참이에요. 존재. 아니 선생님, 뭔 소리세요? 요게 f 프라임 제로니까
0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 이 논리죠. 근데 자, 잘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낚여갖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서 내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 존재하는 게 왜냐면은 얘는요 미분계수의 정의인가요? 정의 맞지 않나요? x의 변화량이랑 y의 x 파트 변화량이 일치하고 0을 대입해서 f0 빼기 f0이니까 f 프라임 제로이지 않느냐? 얘가 일단 첫 번째,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f 프라임 0인 거는 뭔데요? 극한값이 얘랑 값이 똑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거거든. 그래서 그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는데 그 얘를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그 물리적인 성격이 얘랑 비슷하고 실제 값도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잘 보시면요. 개념을 같은 거 펴보시면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한쪽이 동점이고 한쪽이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하나가 가만히 있는 하나한테 접근하면서 가까워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h가 0으로 갈 때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동점이라는 점에서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달라요. 그거를 허를 찌르는 문제로서 그러니까 얘는 극한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 극한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h가 0 플러스일 때 h가 0 마이너스일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0 플러스일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h 이렇게 나올 테고 얘가 음수니까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h를 대입했을 때 음수니까 그거를 그 플러스로 나올 테고 이렇게 말이죠. 어, 맞나요? 아, 마이너스 h 절대값의 마이너스인데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게 1 마이너스 1 똑같은데 0 플러스 때 h가 양수 0 마이너스 음수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은 h가 약분이 돼서 0이 나오죠. 얘가 0이고 그러니까 얘는 h 빼기 h 여서 0이고 얘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h 빼기 h 그러면 요것도 한번 물어볼게. 요거의 극한값은 뭘까요? 얘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떨어지네? 네, 가우스예요. 가우스 근데 교과 과정이에요? 가우스가 뭐죠? 가우스 그럼 속성? 아니. 그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로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수 중에서 마이너스 0.7 이런 거 있죠. 가우스로 여기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물귀신 같은 거예요. 그 롤이란 게임에 비유를 하면 내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실버야. 근데 제가 이제 골드로 승급하려고 그래. 그럼 같은 팀 했을 때 이제 트롤 해갖고 떨어뜨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우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예를 들어서 0.7 이렇게 된다면 0.7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0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가우스 2.7 이러면 2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교과 안 배웠다. 근데 가우스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우스의 그 정의를 아래 괄호치고 가르쳐주고 그거를 써먹고 이렇게 돼요. 음. 가우스 2.7이 2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수 좀 떼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우스 마이너스 1.7을 마이너스 1로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7보다 크지 않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녀석이란 말이야. 자, 다시 이제 일로 왔어요. 자, 0보다 살짝 커요.
그럼 얘도 0으로 가도 얘고 얘도 0으로 갔는데 이 극한값 뭘까요? 부정 0일까요? 나눌까요? 어떻게 되죠? 이거 0이거든요. 선생님. 분모 0으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는 힘을 받잖아요. 이게 0으로 가까워지는 거랑 0인 거랑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0을 딱 때리는 거랑 0으로 가까워지는 거랑 그게 리미트에서의 본질이죠. 가우스는요. 그 판정을 내려서 그냥 0으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얘는 0이 딱 돼버린 거야. 0으로 도착을 한 거야. 근데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작아지지만 어쨌든 간 0은 절대 안 되는 게 리미트의 개념이잖아. 근데 가우스는 그냥 0으로 확 그냥 스위칭 해버리는 거라니까. 이게 0의 개념원리에 있는 문제고. 자, 그래서 여기 h 빼기 h가 이제 0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에 의해서 h 빼기 얘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0이 나와요. 근데 이 극한값은 0이 나와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h인데 얘가 그냥 나와서 플러스 h가 됐어. 하여튼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는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동점 사이의 관계예요. 둘 다가 동점이면 미분계수하고 이 녀석의 극한값이 미분계수의 값과 같을 뿐이지 미분계수의 정의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 디테일. 그래서 저거 지금 저기 외장 하드에 이거 관련된 저기 현우진 저기 선생님 그 모의고사 있죠? 실캠 거기서도 저거 재작년 거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그 생각이 났어. 근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평소대로 그냥 f 프라임 뭐시기로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경우 많죠. 얘는 이제 부정적분이 f인데 f 1 플러스 h f 1 마이너스 h인데 여기서 여기를 뺀 게 2h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맞춰주고 원래 2 없었던 거니까 그거 곱해주면은 h를 다시 0으로 보내면은 비벼지는 지점이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랑 얘랑 똑같기 때문이지. 미분 계수의 정의라서는 아니라. 알고 가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해 볼게요. 저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거 17, 18, 17은 뭐 빨리 하니까. 자, 그 정적분과 무한급수. 무한급수와 정적분. 또 이제 새로워졌죠. n제곱을 빼주시면은 그리고 번분수를 취해주시면은 자, 요런 모양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그 이런 게 필요해요. 사각형의 고정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데 그 k의 개수가 그 고정 밑변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이 똑같이 나눴을 때 내가 이걸 밑변으로 쓸 거면은 이것만큼 전진한 높이, 이것만큼 전진한 높이. 그 전진되는 그 간격과 밑변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 네, 그런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세 가지 타입으로 둘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가장 그 많이 쓸 수 있는 타입이고, 그다음 계산을 조금 간편해지게 하는 시작분 함수를 간단해지게 만드는 얘를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아까 그거랑 비슷하지? 뭐? 우리 그 합성함수에서 그 무언가를 그냥 곱하기만 했을 때 배수성, 가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원래 x가 있던 자리잖아. 1 플러스 n분의 3k 요거를 이 덩어리를 x로 바꾸면 여기서는 얘가 x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fx는 3번 타입으로 해보면 루트 x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실수했던 것이 k의 개수인 n분의 3과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3, 여기 3분의 1. 자, 그래서 인테그랄을 써주시면 여기 3분의 1이 나오시고 개수 맞춰줬으면 여기 dx. 그 구분구조법에서 얘가 이제 dx 포지션이거든요. 루트 x. 적분 구간은
이게 이제 시그마 1부터 1 대입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1이고 n을 대입했을 때 무한대로 보내면은 4니까 1부터 4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하면은 2분의 3 3분의 2의 x의 2분의 3승의 4, 1 자, 요거 9로 고쳐주면 되죠. 이렇게. 자, 저 복잡한 극한의 문제를 간단한 정적분 계산으로 해낼 수 있다는 효용이 있다. 4 대입하면은 몇이죠? 8이죠? 네. 1이죠? 7. 그래서 9분의 14, 3번이 정답이에요. 하는 거였고. 18번도 역시 정적분과 무한급수를 묻는 문제로서 얘는 이제 이런 많은 양의 텍스트와 이제 그 그림이 우리를 좀 쫄게 만드는데 음. 자, 그 구분구조법의 포인트는 n등분이에요. n등분. n등분에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포인트여서 네.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자, 잘은 안 보이지만 이 도형의 넓이를 지금 sk라고 정의를 한 거래. 그거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은 이 피잔 조각, 부채꼴이랑 요거죠. 요거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왜냐면 저기 보각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의 넓이를 일단 그 세타를 나중에 또 쓰면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해보시면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그 저기 뭐야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거 더하기 얘는 2분의 1 이거 곱하기 요거죠. R제곱 세타.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2분의 1에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의 계산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그럼 세타를 규정을 해볼까요? 자, 세타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원래 이거 90도 2분의 파이였던 녀석을 n분의 1 그 저거를 해서 k가 1일 때는 그거 한 조각, 2일 때는 두 조각. 그러니까 여기다가 k를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러면 끝난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sk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 2분의 1에 k의 개수 2n분의 파이 이거 사인 2파이 k n분의 1 n분의 1의 개수를 좀 분리해서 쓸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2파이 k n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n분의 1 당연히 요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sk가 요건데 시그마 n분의 1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그 계산 문제로 돌아왔다. 지금 반복되는 모양의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그나마 가까운 게 두 번째 타입이죠. 자, 얘는 지금 요게 n분의 1인데 그 n분의 1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것까지만 했죠. 더한 걸 안 하고 곱한 것까지 했어. 자, 그래서 내가 타입 2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지금 n분의 1의 개수가 저기 미안해 k의 개수가 k의 개수가 2n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럼 내가 파이분의 2를 이렇게 보완해 줘야 돼.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내가 이 녀석을 뭘로 보겠다? f 2n 파이 k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k의 개수가 요거인 녀석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fx는 뭐가 되죠? 이거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sin x 바로 있고요.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우리 바로 인테그랄까지 써보죠. 2분의 1 자꾸를 빼주시고 자, 그러면 n이 0일 k가 1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고요. k가 n일 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거 파이분의 2 곱해주면은 여기 파이분의 1 이렇게만 남고요. 이거 맞춰줬으니까 dx 이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꿀팁
sin x 아까 0부터 파이까지가 저거였죠? 2였죠? 요거 안 봐도 1입니다. 요런 거. 파이분의 1에서 여기 1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2분의 1 x제곱인데 0 대입했을 때 어차피 나가리니까 2분의 1 x제곱인데 4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8분의 파이 제곱. 자, 이렇게 돼서 파이분의 1 더하기 8분의 파이. 8분의 1, 8분의 파이.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자, 요 문제에서도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몇 번이냐면요. 필수형 7이거든요.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이거 역비죠? 절반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가 1이 됐다라는 건데, 요렇게가 2분의 1이죠. 그거 상관없긴 한데, 이 문제는요. 딴 문제에서 봤는데. 요거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12분의 파이. y는, 잠깐만. 요거는 저걸 해야겠네. a를 잡은 다음에, 여기 적분한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적분한 거의 절반. 주시면 되고, 잠깐만요. 내가 그걸 표시를 해놨는데, 얘기했고, 요거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요 얘기해 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얘기인가? 저거랑, 여기서 뭐 얘기하려 했지? 저기, 절대값 붙인 거 그래프 잘 그려요? 절대값 LNX 저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이런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아이고. 자,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0일 때가 정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 녀석을 주황색으로 그려보면은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를 y축 대칭이라고 하죠. 자, 절대값을 x에다 붙인 건 이렇게 그리는 거야. x가 양수일 때인 요 하얀색을 가지고 y축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칼코마니. 그래서 주황색 2번의 그래프는 하얀색이랑 하얀색이랑 주황색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2번 그래프야.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 x의 절대값, x의 양수의 일대를 가지고 y축 대칼코마니.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싸잡아 올리는 거죠. 음수인 애들을 이렇게 싸잡아 올리는 게 요 녀석이죠. 요거 했고요. 녹화로 좀 남기기 위해서 따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요. 외부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그 함수의 외부에서의 접선은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죠. 뭘로? t 사용하는 걸로. 접선이 위에서의 접선인 경우가 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기울기 준 경우 있고, 위의 점인 경우가 있고, 중학교 때는 이게 순서가 반대였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외부의 점에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버전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중학교 때는 요 1, 2번을 활용해서 뭐 하라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무조건 t를 사용하는 거예요. t가 이제 그 그래프 위의 점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 t일 거고요. t, ft를 지나겠죠.
여기다 이제 그 외부의 점의 좌표를 대입해주면 t값 나와갖고 그 두 개의 뭐 여러 개 혹은 한두 개의 그 외부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저기 파악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그래서 그냥 풀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외부의 점인 0,0을 지나는 그 t값을 구해서 여기 넓이 구하기 위해서 그 t값의 1부터 t까지 접근한 거를 이 삼각형에서 빼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갈 수 있는데 좀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접점이죠. 여기 수선을 내릴게요. 자, 접점에서의 y 값이 요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은 얘가 이쪽이 x절편이 0이라서 얘가 곧 x가 되잖아요. 네, 얘는 이제 엄연히 말해서는 x절편과 x값의 차이거든요. 여기가 x니까. 근데 여기서는 x절편이 0이니까 그냥 x 그 자체가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저 x라는 지점에서 y 프라임이라고도 구할 수 있고, 이 x 절편 분의 y로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이 관계식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y 프라임 분의 y를 계산하게 되면 x절편하고 x의 차이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그게 응용이 되면 이거 sin x 그래프예요. 이 접선 그었어요. 이 접점과 x절편과 그 접점의 x좌표의 차이가 무조건 탄젠트 x가 나오게 되거든요. 음. 왜냐하면 함수값은 sin x죠.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x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접선의 기울기인 y 프라임 코사인 x분의 sin x를 하면 나오게 되잖아요. y 프라임 분의 y, y 프라임 분의 y. 자, 코사인의 경우에도 이런 접선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이죠. 접점의 x, 그다음에 요거. 자, 접선의 기울기는 sin x죠. y 프라임 분의 y는 코사인 x죠. 그래서 코탄젠트 x가 항상 나오게 돼요. x절편과 x의 차이가. 근데 얘는 지금 저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무엇이냐? y 프라임 분의 y. 이거다. y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t로 놓고서 저렇게 하는 게 나은지. 자, 얘는 몫의 미분법, x의 제곱에 아들 먼저 미분 이거 그대로 1 lnx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저거의 x좌표가 y 프라임 분의 저거니까 위아래 x제곱을 곱해주면 x lnx 1 lnx 요게 이제 x 좌표이죠. 저 접, 저 접점에. 저걸 그냥 이지감이 드니까 a라고 하면은 뭐고 하는 거냐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접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아내는가인데, 이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어, 그러면은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분의 그 y값, a분의 저거 lna 얘랑 같다라고 두면 lna가 2분의 1 따라서 a가 루트 2. 자, 확실히 얘보다 빨라 보이죠? 괜찮네.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제목을 어,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이름을 못 붙였어. 외부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꿀팁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여기가 루트인 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그 녹화본을 떠야 돼서 빠르게 포인트만 짚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일단 여기 2파인 거 이용해서 a가 2인 거 쉽게 나오기 때문에 fx는 여기 2x 마이너스 sin x가 되고요. y가 t에서 x좌표를 gt라고 했기 때문에 f에서 t가 요거일 때 x좌표가 gt니까 f의 y좌표가 얘한테는 그 t 정의역이 되고요. f의 x좌표가 얘한테는 저기 치역이 되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에 포인트. 둘이 역함수 관계면은 그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 녀석이 g'2x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g2x의 역함수는 f 인버스 2x가 아니라 2분의 1 2x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아니 fx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걸 좀 일반화하는 식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ax 플러스 b에 대한 어떤 인버스는 그 이렇게 되는 거죠. f 인버스 x에다 부호도 반대로 순서도 반대로 a를 곱한 다음에 b를 저거 했으니까 저기 b를 빼는 걸 먼저 하고 a를 곱한 걸 나누는 거를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기술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정적분간 저기에서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자, 역함수의 적분은 정적분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큰 박스에서 작은 박스를 빼고 한마디로 얘가 뽕이었죠. 그 뽕에서 원함수의 적분을 빼면 되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역함수의 적분 구간이 이제 A하고 B이고 역함수는 이제 G라고 했을 때 GA, GB 정도는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됐었죠. 왜냐하면 이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그 윗끝이 B니까 BGB 마이너스 AGA에서 GA와 GB가 필요하고요. 이게 뽕이고요. 그 다음 원함수 적분에서 적분이 이렇게 되니까 GA부터 GB까지. 그래서 GA, GB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에 어, 자, 이거 그 다음 주제인데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 넓이에서 이 지수함수 적분한 걸 빼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 sin x에 대한 넓이를 외우고 다니면 sin x 아무것도 없을 때의 0부터 파이까지 적분값은 2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2분의 파이를 곱했다라는 건 넓이가 파이분의 2배가 역비가 되죠. 여기가 커지면 주기가 짧아지니까 면적도 작아지겠죠. 이 한 덩어리. 자, 그래서 파이분의 4가 되는데 요거 하나가 파이분의 4인데 또 절반이니까 파이분의 2에서 요거 여기 적분한 거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파이분의 2에서 이 문제의 답은 0부터 1까지 2x-1 dx 얘를 빼주면 된다. 얘를 미분하는 게 곱하기 ln이니까 적분한 거 나누기 ln. 요걸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봐보세요. 얘만 알면 얘가 무리수니까 공통된 게 없잖아. 보기에서 2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8분의 2가 저거밖에 없었어요. 계산하시면 나오고요.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둘러싸였다라는 그 물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 관통근으로 둘러싸이거나 혹은 이렇게 접하는 접근으로 둘러싸이는 이 두 경우를 그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특징이 여기서의 대소관계가 안 바뀌죠.
얘는 대소관계가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EX라서 접근이 생겨버리면 절대로 둘러싸일 수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 관통근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둘러싸였을 때 이제 그 한 덩어리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부호를 좀 예민하게 따져줘야 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요 녀석이 더 크다는 걸 알아. 근데 여기가 관통근이야. 그럼 대소관계가 바뀌게 되잖아. 관통근에서는 대소관계가 바뀌게 되는데 접근에서 안 바뀌니까 내가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될지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이거 근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음, 그 EX를 T라고 놨을 때 T는 양수겠죠?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T 이렇게 돼서 T가 1하고 2죠. 그러니까 EX가 1하고 2라는 건데 그러니까 X가 0이거나 혹은 ln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니까 관통근인 건데 1대1 대응인 함수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뺄지 얘에서 얘를 뺄지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에서는 그냥 대충 계산하고 보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녀석은 2분의 1이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인데 얘가 근사값이 2.7점 되니까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데 0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얘가 더 컸었는데 바뀌니까 얘가 더 큰 놈이에요.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주제가 3개 정도 남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저거 하면 되고 그 움직인 곡선의 길이 요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어떤 fc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흰색 이 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과정인 거죠.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xt, yt. 그러니까 x하고 y의 위치에 관련된 매개변수 t의 방정식이 있어서 내가 x의 속도, y의 속도를 아는 타입이 있고 다른 두 번째는 그 t는 없고 그냥 내가 x하고 fx에 관련된 식을 아는 케이스. 그러니까 두 식 모두 수단은 다르지만 이 하얀색 선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부적법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길이라는 건 사실 되게 잘게 쪼개면 연속된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걸 하나 뜯어가지고 와보면 확대를 해보면 내가 x의 위치, 그 t에서의 위치를 알고 y의 위치를 알면은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x의 어떤 변화하는 속도, y의 변화하는 속도를 알 수가 있고 그걸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제 x하고 y가 반영된 이 녀석의 속력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근거로 하는 거죠. 이 속도를 적분을 하면 그 녀석은 이제 변위가 나오게 되는데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어, 속력을 내가 그 적분을 다 하면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오고 속력을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이동거리가 나오거든. 얘는 이제 벡터고 방향이 있는 부호가 있는 얘는 양만 있는 스칼라.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그게 이제 속력이 되죠.
요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이 타입 2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인데 내가 요 직선을 구한다고 했을 때 어 결국에 인제 요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겠고 역시 어 fx의 요거에 대한 미소 변화량과 어 요 녀석은 x 여기가 인제 x가 변할 때 여기가 x가 변할 때 인제 여기는 인제 fx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의 변화량은 1dx죠. 그러니까 1이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f 프라임 x죠. 근데 그거를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요 녀석의 그 변화하는 속도를 알 수 있어서 그걸 적분해서 구하는 그런 방식이죠. 어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이 안 어려워서 요거 몇 개 해 보고 앞에 걸 마무리하고 마무리 지을게. 어. 이 fx 길이 그래프의 길이가 여기서 요거래. 그때 a 값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내가 x, fx라고 둘 수가 있고 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각각 미분해 주면 요 녀석의 인제 미수 변화량이 1이고 요 녀석의 미수 변화량은 f 프라임 x인데 내가 그걸 제곱해서 더해 주게 되면 더해서 루트 씌우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직선의 어떤 일정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속력을 나타내죠. 자 f 프라임 x는 여기 2x에다가 2 튀어나오면 요렇게 되고요. 쟤는 마이너스 2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서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어 1.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루트 씌우면은 자 생각해 봐봐. 루트 안에 2가 있을 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면 이걸 우리가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취한적분이 되는 꼴이 딱 우연히 나온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거 부호바뀌게끔 그거 생각해 줘야 돼. 자, 2ab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을 더하면은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2의 2x 더하기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녀석을 0부터 lna까지 적분을 한 것이 12분의 13이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x에다가 이거 2분의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분의 0부터 lna 이렇게 되겠고 자, 계산이 이제 그 로그 그 성질 때문에 lna가 가면은 a하고 2가 자리가 바뀌니까 a제곱 그러니까 2분의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1 요거고 자, 0 대입하면은 요거 2분의 1 요거 8분의 1 즉 8분의 4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12분의 13이다. 계산이 깨끗하진 않은데 자, 양변에다가 24를 곱하면 24a 제곱 곱하면요 여기 12a의 4승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뒤에 써줄게요. 24니까 마이너스 9a 제곱 24니까 26 그러니까 마이너스 35a 제곱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보이네요. 12, 1, 3, 1 이렇게 하면 36, 1이니까 자, a 제곱은 양수여야 되죠? 음이 아니어야 되죠? 3. 또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루트 3 이렇게 해서 2번 나오네. 그래서 30번도 이거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서 요거는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논리도 계산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유형 8번의 잔여 문제와 유형 9의 문제가 남았으니까 요거를 우리 마지막 소재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보죠. 음.
입체 도형의 그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구분구조법의 그 아이디어가 좀 확장이 되는 건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 Vx, 볼륨 X는 내가 단면적을 뽑는 게 포인트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부피라는 데이터가 단면적 곱하기 뭐 높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처럼, 음, 그 사각형이 모여서 어떤 곡선을 이루는 면이 됐던 것처럼 어떤 기둥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부피가 되는 그러니까 3차원 버전의 구분구조법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그 순간의 단면적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거기서 그 단면적의 수직인 방향으로 미소 dx를 곱하면 아주 얇은 아주 얇은 그 약간 또르띠아 같은 그 밀가루 반죽 펴진 것 같은 그런 부피들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매끄러운 어떤 걸 구하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단면적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과 그 단면적이 펼쳐진 방향이 이 x하고 적분과 관련된 그 녀석에 대한 그 면이 수직이어야 되는 관계. 얘가 수직이어야 되죠. 높이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표현되는 x는 이제 이런 게 x인데 적당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만 문제를 준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단면적을 잘 구해내는 게 포인트다. 예, 입체적인 상황이 좀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그래서 3차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원 좌표계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y 값을 갖고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 이게 z축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이제 기하에서 공간 도형의 개념이라서 여기서 나오진 않고요. 그 y만으로 저기 z축까지 뻗어 있는 이 도형의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반드시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단면적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줘서 이 단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이 y만 알아도 그냥 제곱 때리면 바로 단면적 s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그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일단 XY 좌표계를 잘 놔주시면 돼요. XY 좌표계를. 그러면은 그 Y만으로, 그 X의 수직인 게 Y니까 그 Y만으로 구할 수 있는 그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XY 좌표계를 잘 갖다 두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Y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적 S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하고 Y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말아. 얘는 식만 세워보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x 탄젠트 x. 자, 이 녀석이 이제 y의 제곱이죠. 어, 그게 단면적인데 거기다가 dx를 곱한 게 아주 작은 저기 부피가 되고 그래서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파이까지. 이런 거 계산해 주면 되죠. 시컨트 제곱 x는 탄젠트 x를 미분한 거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탄젠트 x 접근한 거 뭐라고요? 지난 시간 했던 건데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였죠. 그래서 그 기억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도 뭐 금방 하는 거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 적분하는 건데, 코사인 x를 t로 두면은, 그,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니까, 얘가 마이너스 dt가 되고, 얘가 t가 되니까, ln t분의 1인데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됩니다. 플러스 c. 자, 탄젠트 제곱 x는요? 이걸 적분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아니었나?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네가 그 1 플러스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가 시컨트였으니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탄젠트고 요거 마이너스 x니까 더 쉬웠죠, 오히려. 음. 자, 그래서 탄젠트 x에다가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0하고 3분의 파이. 절대값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ln은 진수가 절대값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0하고 3까지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시면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저기 2분의 1인데 플러스 ln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코사인 x는 1이니까 날라가고요. 0이니까 날라가고요. 그래서 답이 있을 듯 없을 듯. 4번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기 자, 그럼요.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같이 요거하고 마칠 건데,